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학원에서 국어와 논술을 담당하고 있는 오은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저희가 이제 한 2주 정도 휴강을 하면서 사실은 내가 방학이 길어졌네 라고 하는 아주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는 불안하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 생각은 분명히 이 시점에서 불안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겁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보통이었으면 우리가 지금쯤이면 뭐가 되냐면 학교가 개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나가야 될 진도들이 있는데 거기를 지금 하지 못했다라는 불안감이 엄습해야만이 열심히 공부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졌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휴학 기간 동안에 국어학습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의 모든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가 되는 거죠? 특별하게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서 모두 다가 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지금 누구에게나 같지만 이 주어진 시간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가 앞으로 1년 또는 이제 2학년인 경우는 2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성적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아주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름방학에서 있어야 할 그 기간을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좀 당겨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는 게 아니라 여름방학에 해야 될 거를 겨울방학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학습 방법을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방학 기간의 공부 습관과 시간을 연장해야 된다. 앞에서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겨울방학이 끝나고 나서 지금 학기가 시작되고, 그리고 6월, 7월이 지나서 여름방학이 시작돼야 되는데 여름방학이라는 기간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학교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긴 하겠지만 길어봐야 열흘 이내일 거고요. 짧은 학교는 5일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여름방학이 언제다라고 발표하는 학교도 벌써 나왔죠. 그런 거를 감안해 본다면 여름방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겨울방학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뭐가 생겼다? 춥지만 여름방학의 연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내가 이제 학년이 바뀌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지 라고 정말 굳건한 마음을 갖고 열심히 공부했죠. 그 공부의 습관과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 내가 학교 가야지 라고 생각해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또 저녁에도 늦게 자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꾸준히 여러분들이 학원에 와서 아침에 와서 저녁에 갈 동안의 그 시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요. 비록 지금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집에서라도 그걸 꼼꼼하게 정확하게 시간 단위별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나의 습관, 그 다음에 공부했던 그런 것들을 절대로 잊지 말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시간과의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매일같이 얼마나 공부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집에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있죠. 도서관에 가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는 집에서만 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왜?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불안해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나가지 마라, 집에서 해라 라는 생각을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집에서 앉아서 공부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집에서 내가 하루 종일 뭘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오늘 얼마나 공부했냐를, 시간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 안 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공부는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 2학년과 3학년 한번 나눠서 고민해 보자고요. 2학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가 있습니까? 시간이 많아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진 않아요. 3학년 같은 경우는 시간이 다급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여러분들이 지금 2주 정도의 시간이 생기는데 그 시간을 잘만 활용할 수 있다면 한 달, 2달 이상의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건 차치해 두고라도요, 국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할 거냐 잘 보세요. 세 번째, 주어진 과제물을 첫 번째로 이용하셔야 됩니다.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물론 과제물을 주신 게 있을 거고요. 저 역시 국어를 하는 친구들에게는 이미 카톡이라든가 메일 등을 통해서 분명히 과제물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그 과제물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 과제물을 꾸준히 매일 하나씩은, 특히 2학년 같은 경우는 양이 좀 많죠. 3학년은 모의고사 형식으로 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학년 같은 경우는 그거를 풀어보고 나서 무엇 해야 되죠? 카톡이 있죠. 여러분들 카톡에 제가 카톡방도 분명히 만들어 드렸죠. 그러면 카톡방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현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질문을 받아주면 좋겠지만 사실상 지금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카톡을 통해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제가 분명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했냐면 유튜브에다가 동의 강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시고요. 그거를 다시 물론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지 말아야 게 내가 배우는 파트가 아닌데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진도를 다 나가버리면 안 보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학원에서 나가는 진도 말고 이외에 다른 내용을 제가 분명히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국어를 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또는 카톡이 안 되는 친구들에게는 제가 개인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죠. 그러면 그거를 보시고 어디를 가면 볼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난 다음에 꾸준히, 그럼 여러분들이 주어진 과제가 있죠. 그 다음에 유튜브 동영상이 있죠.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국어를 하루에 제가 4시간, 5시간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최소한 2시간 정도는 최소한 꾸준히 매일같이 할 수만 있다라면 학원을 지금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국어에 대한 감, 그 다음에 불안함, 이런 것들을 모두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3학년은 2학년과 좀 달리 뭐 해야 됩니까? 전체적인 맥락, 즉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형식을 줬습니다. 1번부터 45번까지. 그러면 오답을 만드셔야 되죠. 분명히 오답 노트를 만드셔서 분명히 내가 하루에 한 회씩 풀었는데 이게 틀린 게 있다면 왜 틀렸는지 그 답지를 보시고 난 뒤에 무엇 해야 됩니까? 오답을 적으셔야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 틀린 문제에 대해서만 풀어야 되네요. 그리고 절대 답지를 보지 마시고요. 답만 보십니다. 해설을 보시는 게 아니라 답만 보고 내가 이 문제가 왜 틀렸는지, 만약에 독해 부분에서 내가 일치 불일치가 틀렸다면 3번은 어느 단락에 어디에서 나온 건지, 또 4번은 어느 단락에 어디에서 나와서 틀렸는지, 또는 이게 사실적 사고인지 아니면 추론적 사고인지, 또는 보기 내용을 물어보고 있다면 내가 보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답을 모르겠다, 그리고 나서도 이해를 못하겠다 하시면 답지를 보고 이런 내용 때문에 틀렸구나 하면서 오답을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분명히 모의고사 푸는 데는 80분입니다. 오답을 적을 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은 문제를 푸는 거 분명히 중요하죠. 확실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드백이죠. 그러면 내가 틀리는 것, 내가 왜 틀렸는지, 어떤 부분이 잘못해서 틀렸는지, 또는 지문 이해가 잘못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선지 이해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분석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만약에 45문 중에 5문제 중에서 내가 10문제를 틀렸다. 사실은 좀 많이 틀리긴 하죠. 그렇지만 10문제를 틀렸다. 10문제에 대해서 오답을 정리하다 보면 그것만도 한 2시간이 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나의 약점을 찾아가는 거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약점을 찾고 그것을 고쳐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휴원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국어에서 해야 될 방법들은 크게, 여러분들은 지금 방학이 연장됐다고 보셔야 되지 내가 노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지금 겨울방학의 습관과 겨울방학의 자세와 겨울방학의 의지를 절대로 버려서도 안 되고요. 바뀌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두 번째,
많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공부하냐가 중요한 거다. 자, 2학년은 어떻게 양적으로 많은 양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카톡 또는 문자 또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집에서 놀지 마시고 반드시 국어도 이만큼, 영어도 이만큼, 수학도 이만큼, 탐구도 이만큼 그렇게 공부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3학년은 모의고사를 보고 뭘 만들자? 오답 노트를 정확하게 만들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일부 친구는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와서 내가 어느 부분은 잘하는데 어느 부분은 잘 안 되고 있어요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생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보고 나서 듣고 나서 그렇구나 라고 수동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해야만이 점수에 바로 반영이 된다라는 것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주어진 과제물을 다 풀어보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지금까지 나갔던 진도, 단과 수업을 하면서 나갔던 진도 또는 겨울방학에 했던 교재의 진도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니까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시간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아마 불안한 것보다는 내가 그래도 조금 모자란 것 같았는데 잘 됐다. 이렇게 좋은 기회였구나. 오히려 좋은 기회가 생겼으니 잘 정리해가지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많이 답답하시죠? 불안도 하시죠? 그렇지만 불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지나간다. 지나가리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것이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했다라면 이 이후에 이어지는 뭐는 우리 강의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았던 내공을 마음껏 펼쳐서 더 좋은 성적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수업 시간에 제가 또 이야기를 해 줄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불안해하지 마시고 항상 무엇보다도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다? 요즘에는 건강이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서 다음에 학원에서 볼 때까지 여러분들 꼭 건강한 모습으로 집에서든 독서실에서든 도서관에서든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수업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꼭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